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인사하게 되었네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미리 제가 예고했던 우리가 비문학 수업이죠. 자, 비문학 수업인데 우리가 비문학 사회 파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 교재로 따진다면 20페이지에 있죠. 바로 인정투쟁이란 글입니다. 인정투쟁이란 글을 미리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내용 자체가 약간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해결에 대한 우리 해결의 변증법적 논리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변증법적 논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두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누누이 강조한 거지만 비문학은 문제를 잘 푸는 게 최종 목적은 맞겠죠. 근데 당장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문제를 잘 풀어지는 게 아니라 어차피 비문학은 거의 99% 이상이 지문 속의 답을 찾는 문제지 않습니까? 지문 속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유추해내는 것도 결국은 지문 속에 있는 걸 내용을 알아야 유추해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문을 분석하는 게 가장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자, 근데 우리가 글을 읽다가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 이게 무슨 단어지? 어려운 단어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평상시 그 어려운 단어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어려운 단어라면 우리가 공부를 안 한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거죠. 모른다 친다면. 모른다면 공부 안 한 거야. 왜 안 했냐 그러면 이거는 알아야 되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니까 공부 안 한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는 자, 낯설고 우리가 처음 보는 단어가 나오면은 어떤 단어는 우리가 평상시 알아야 될 단어가 있는 것이 있고 또는 뭐야? 몰라. 모르지만은 우리가 평상시 알 필요가 없는 단어도 있어요. 그럼 알 필요가 있는 거와 알 필요가 없는 것을 뭐로 구분합니까? 우리가 그 문제는 물론 제가 알려드리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지문 속에서 우리가 평상시 많은 지문을 보았다면 이 용어는 또 나왔구나. 야, 이 용어는 또 나왔네.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반드시 알아야 될 단어가 되겠죠.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면 제가 형이상학, 형이학, 선음적, 뭐 추상적 또는 뭐 우리가 뭐 연역적, 귀납적, 오늘 나오는 변증법, 유추 이런 독특한 개념들은 자주 출제가 되고 또 사회지문, 경제지문 같은 경우는 한계비용, 한계효용 과학지문 같은 경우에는 A를 B로 나눈다는 것은 A분의 B입니까? B분의 A입니까? 물론 B분의 A가 되겠죠. 이런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또 이자율 관계, 환율에 따라서 경제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은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수업 때 자주 말씀을 합니다. 그럼 그런 것들 저는 또 좀 암기는 아니더라도 좀 익혀두셔야 돼요. 자,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낯선 단어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평상시 공부해서 알아둘 필요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지문 속에서 답을 찾아 나가야죠. 지문 속에서. 반대 어떤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요. 그 어려운 단어와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들이 나옵니다. 또는 비슷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단어로 대체 가능해요. 그럼 그 대체 가능한 게 그 단어의 의미이기도 해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쭉 여기 읽다 보게 되면은 뭐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자기 의식적 존재라든가 또는 우리가 뭐 인정투쟁이라든가 또는 호혜적 관계라든가 보편적 자기 의식이라든가 이런 말들 우리가 말은 알겠는데 대략적인 뜻은 알겠는데 뭔가 명확하게 귀에 딱 들어오지 않잖아요. 자, 그런 단어들은 우리가 평상시 안다고 해서 알 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가 모르는 단어 없죠. 보편적 모르는 단어가 어디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겠죠. 근데 보편적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단어죠. 다음에 인식, 생각하다. 그 정도는 알잖아요. 근데 이걸 합쳐버리면 보편적 자기인식? 이러면 좀 전문가스럽죠. 전문적인 내용인 것스럽죠. 그럴 때는 자, 우리가 이런 것을 평상시 알아서 알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우리가 지문을 통해서 그 단어를 유추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근데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지문에 그 뜻을 바로 설명한 책은 단 한 권도 없습니다. 그와 비슷한 긍정적 개념이면 바로 그게 그 단어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동그라미를 쳐라. 같은 세모를 쳐라.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자, 오늘 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왜? 오늘 내용 자체가 좀 쉬운 것도 아닐 뿐더러 또 무엇보다 글이 너무 길어요. 아닌데요. 20페이지, 21페이지 뭐 그냥 노멀한 4개 문단인데요. 문단은 4개 문단인데 여러분들 1번 문제 보세요. 1번 문제 하나 풀기 위해서 또 3번 문제 즉 26번, 27번 문제 하나 풀기 위해서 또 지문이 이만한 지문 또 하나 나와 있죠. 다음에 28번, 29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 지문이 또 많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읽어야 될 지문이 이것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문제에 있는 보기까지 합치면 보통 2개의 지문 이상이 될 겁니다. 2개의 지문의 분량이에요. 그 2개의 지문의 분량을 우리가 한 지문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시간이 그렇게 많이 시간 딱 정해진 우리 시간 안에 또 지문을 많이 뭐 2개, 3개 볼 수 있는 여력이 좀 못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의 지문 보더라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번 논의에 강조했던 거, 비문학은 100지문을 보는 것보다 한 개의 지문을 100번 보는 게 낫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글을 꼼꼼히 읽는 그 핵심을 찾는 걸 연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방송을 수업을 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내신 대비로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이게 또 빔을 쏘다 보니까 아마 좀 화질이 좀 보기가 좀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전문 카메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이게끔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약간 좀 불빛 때문에 좀 안 보이는데 싶은 학생들은 좀 글을 같이 좀 따라 읽으면서 이 부분이구나 하고 좀 줄을 좀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들어가죠. 자,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존재이며 우리 다 모두 자유를 꿈꾸잖아요. 자,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인격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인격이 있죠. 그죠? 자, 그러나가 나왔습니다.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뭔가 이제 인격과 반대되는 말을 할 수밖에, 반대되는 말을 할 것인가? 자, 바짝 긴장합시다. 그러나 인격이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인격과 관련하여 자유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인정되기 시작한 것은 근대에 이르렀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세 때는 우리가 자유와 인간의 평등, 자유, 인권 이런 것 개념이 없었잖아요. 노예 제도가 있었죠. 노예가 인권이 어디 있었나요? 없었죠. 거의 뭐 동물까지 아니지만 거의 뭐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죠? 자,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우리가 충분히 가볍게 읽어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인간은 이 자유와 평등권이 있죠. 자유와 평등권을 자연적으로 지닌 존엄한 존재이며 이러한 권리가 개개인에게 주체적으로 실현된다는 정신과 그 정당성에 대한 자각이 근대에 거치면서 보편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 하나, 둘, 셋, 넷, 5줄은요. 그냥 뭐가 됩니까? 자유와 평등권은 근대에서 이루어졌다. 이게 핵심어잖아요. 이렇게 일반적인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거나 또는 한 문장 요약하기 싫으면 이렇게 핵심어를 2개를 딱 쳐서 좀 시각화시켜 달라 그랬죠. 그죠? 근데 어차피 우리가 첫째 문단은 제일 끝이 중요하다 그랬으니 이 부분은 그냥 가볍게 전제 문단이 되는 겁니다. 가볍게 읽어보시고 자, 핵심 구조를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자, 이와 관련하여 자, 해겔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해겔. 자, 해겔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죠. 해겔은 자, 인간은 본성상 그리고 직접적으로 자유롭다라기보다는 자유의 이념 자체가 점차적으로 주체화되고 실현된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자유롭다는 말이 뭔지를 모르겠어. 그런데 자유의 이념 자체가 점차적으로 주체화되고 실현된다라는 말에서 자, 핵심어가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바로 점차적입니다. 즉 자유는 점점점 생긴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자유는 점점점 생기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자유롭다는 뜻이고 뭐가 되는 거죠? 바로 다이렉트로 자유로운 존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냥 바로 자유롭다가 아니라 점점점 자유를 쟁취한다 이런 뜻이 아닐까요? 그러면 여기서는요, 이 자유라는 말은요, 점차적이란 이 말 하나로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센스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점차적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뭡니까? 그러면 이 말은 뭐죠? 달리 말하면 우리 이 2줄을 요약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 2줄을 요약하면 자, 우리가 이 2줄 인간은 본성상 그리고 직접적으로 자유롭다라기보다는 점차적으로 주체화된다. 이 말은 인간의 자유는 뭐죠? 인간에게 자유는 자, 인간에게 자유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이 되겠죠.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주체화된다. 자기거화된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인간에게 자유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가 봐요, 해겔은. 자, 그럼 이 말을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이런 센스가 필요한 거죠.
바로 이게 독해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독해력은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이 계속 이렇게 읽어보고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제가 순간 자리를 비운 건 녹화가 잘 되고 있나 싶어서요. 그죠? 아니, 이놈의 코로나가 우리가 처음 겪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녹화도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참 불안해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즉, 이제 모두 요약하겠죠? 자유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오잖아요. 즉이란 말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두 줄을 통해서 아까 제가 필기했던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즉, 자유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근거 또한 스스로 근거 짓는 과정이 필요하다. 말이 어렵지 않나요? 근데 말을 좀 편하게 하면 좋겠는데 이러면 철학자들은 항상 말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자유의 근거 또한 스스로 근거 짓는 과정이 필요하다 줄칩니다. 그러면 스스로 근거 짓는 과정, 쉽게 말하면 자유는 뭔가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런 얘기 같죠? 그런데 근거 또한 스스로 근거 짓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니까 뭔가 있어 보이지만은 결국은 간단히 뭡니까? 자유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유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루아침에 자유가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바로 그 근거가 바로 이게 말하는 인정투쟁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투쟁이 필요하다고. 근데 투쟁까지는 알겠는데 인정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인정, 정이 많다. 참 뭐 착한 정 이란 뜻인가?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인정받다 그 인정인가? 자, 계속 봅시다. 그러면 그래서 인간은 인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고 타인에게 자 싸움을 합니다. 누구랑 싸움하죠? 타인에게 싸움하겠죠? 즉 인간은 인격을 회복하기 위해 싸움을 하고 타인에게 자유와 주체성을 인정받고자 투쟁을 벌입니다. 아, 이 인정이 인정받고자 하는 투쟁을 인정이구나. 즉 저도 엄연한 인간입니다. 인정해 주세요. 저도 엄연한 자유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인정투쟁이라 하는 거군요. 그러면 자유는 이런 인정투쟁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했던 자유의 근거 또한 스스로 근거 짓는 과정이 필요하다 할 때 이 스스로 근거 짓는 과정이 뭐죠? 바로 인정투쟁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스스로 근거 짓는 과정이 바로 인정투쟁이 되겠죠. 이렇게 서로 말을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 얘는 인정투쟁의 개념이죠. 자 항상 제가 글을 읽을 때 반대말을 조심하라 그랬죠. 자 보세요. 인간은 인격을 회복하기 위해 싸움을 하고 타인에게 인정받는 겁니다. 타인에게 인정받는 게 인정투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저도 저도 비록 노예였지만 그래도 이제 주인님 저에게 자유를 주세요. 저도 엄연한 인간입니다. 아시겠죠? 하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무턱대고 싸우는 게 아니다. 싸워버리면요. 보세요.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왜냐 그러면 싸워서 투쟁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내가 다시 걔를 눌러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걔가 어느 순간 걔가 또 노예가 돼버려요. 그러면 얘가 노예야. 주인이야. 싸웠어. 반대가 됐어. 그럼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영혼이 끊기지 않아. 복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인정하는 순간까지 계속 올라가자. 그게 해결의 가장 중요한 논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렇게 글을 이해하셨나요? 그럼 첫 번째 문단. 물론 아직은 이 한 문단만 읽고 이렇게 이해가 안 되죠. 계속 그 밑에 지금 제가 했던 말이 그 밑에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문단. 뭐죠? 인정투쟁의 의미라고 합시다. 자,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 제가 줄을 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나도 그렇게 글을 이해했었어. 그리고 어려운 단어가 나왔을 때 다른 말로 대체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리고 타인에게 인정투쟁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나왔던 문제가 몇 번 문제입니까? 바로 28번 문제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바로 이게 28번 문제입니다. 28번 문제. 바로 28번 문제. 잠시 볼까요, 여러분들? 28번 문제. 윗글과 헤겔의 호네트의 공통점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아직 호네트의 견해를 읽지 않았지만 헤겔은 타인에게 인정받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헤겔은. 자, 그러면 28번 문제 풀 때 가장 결정적 근거가 되겠죠. 자, 다음. 이따 읽어보도록 하고요. 이거는. 자, 다음에 두 번째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헤겔은 인간은 누구에게나 동등한 인격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전제하고 있다. 그렇죠? 맞죠? 인격적 존재는 뭐냐면 자신의 내적 목적을 지닌 존재이며 자유로운 의지를 발휘하며 목적을 실현하려고 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인격적 존재가 뭐죠? 자유로운 존재라고요.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는 존재라고요. 내 인격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죠? 자, 자유로운 의지를 발현한다는 것은 자유를 실현하는 행위며 자유를 완전하게 자유를 실현하는 것은 자유를 완전하게 실현하는 인간은 또 자기 의식적 존재라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이 단어랑 여기에서는 같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인격적 존재가 바로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사람이고 이런 자유로운 의지가 자기 의식적 존재를 하는군요. 그러면 제가 비록 줄은 이렇게 쳤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굳이 줄 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단어와 이 단어가 여기서는 같은 의도로 사용되었구나. 그러면 저는 어려운 말이 나왔다면 이게 이해 안 되면 저 단어로 대체하시고 이게 이해 안 되면 다시 이 단어로 대체하면 되겠죠. 그렇게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계속 보겠습니다. 인간은 서로 자기 의식적 존재임을 자각하고 그것을 통해 자유를 실현하려고 할 때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인정하는 상호 인정의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상호 인정, 서로 인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쟤를 죽여버리면 다음에 또 복수를 또 당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한도 끝도 없다고요. 그래서 헤겔은 아니야, 복수하는 게 아니야. 노예가 칼을 들고 낫을 들고 주인을 죽여라. 이제부터 우리가 자유를 쟁취하자. 이러면 안 된다고요. 바로 그게 공산 사회주의 국가의 가장 큰 약점이었죠. 그죠? 사회주의 국가는 뭐가 됩니까? 내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돈을 가진 놈들을 죽이고 내가 그걸 대신 우리 공평히 나눠 갖자. 이게 원래 첫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복수를 낳아요. 그럼 다시 그 사람이 다시 또 상층이 되고 그 밑에 자유를 뺏긴 사람은 또 노예가 되겠죠. 그럼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뭐야? 최고 상호 인정. 가장 바로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만 찾아낸다면 상호 인정 이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핵심어였어요. 근데 왜 줄을 치지 않았냐고요? 뒤에 계속 넣었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자신의 자유가 박탈당하거나 타인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이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상호 주관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개인들의 요구는 처음부터 사회적 삶의 긴장으로 자리 잡는다. 자, 보세요. 개인들의 이런 요구는요. 처음부터 사회적 삶의 긴장이 이 개인의 요구가 뭐죠?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다. 이런 요구들이 있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그러면 사회가 오케이 줄게. 이럽니까? 처음에는 방어하겠죠. 안 돼. 너는 평생 노예였잖아. 네 노예가 필요하단 말이야. 안 돼. 하고 방어를 하겠죠. 그럼 뭐죠? 갈등이 생기겠죠.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이 물결표 친 부분이 개인과 사회 간의 갈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갈등 없이 어떻게 자유를 쟁취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개인의 삶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타인들과 공동체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질서, 법, 제도 등 다양한 형태의 제가 왜 세모 쳤죠? 예와 반대되는 개념들이잖아요. 여기서는요. 그죠? 결론이 되겠죠? 자, 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바로 사회적 조건은 바로 세모가 되겠죠. 이런 사회적 조건 바로 질서, 법, 제도는 질서, 제도, 법이라는 이름 하에 자유를 억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 세모가 되는 거죠. 부정적 의미니까. 그죠? 자, 이런 것은 고정 불변성을 지닌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투쟁에 의해 그리고 타인과의 합의를 통해 변경되거나 새롭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즉 사회적 조건은 항상 바뀔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뭐죠? 항상 바뀔 수 있다. 뭐죠? 사회적 조건의 가변성이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회적 조건의 가변성입니다. 가변성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반대말은 불변성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사회적 조건이 불변하다면 우리가 투쟁해서 얻을 수 없잖아요. 바뀔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해결은 그랬습니다. 제도, 법 이거 바뀔 수 있다고. 그러니까 빨리 바꾸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잘못된 거 있으면. 그래서 따라서 인정투쟁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타인에 대한 부정을 통해서 발생하지만
타인에 대한 부정이 뭐죠? 바로 갈등이죠. 개인과 사회 간의 갈등, 개인과 남 간의 갈등을 통해서 발생하지만 제도화된 사회적 틀을 넘어 단계적으로 반복되면 먼저 결국은 상호 인정을 통해 자유를 실현한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상호 인정. 상호 인정. 즉 타인과 내가 서로 인정하면 자유를 쟁취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게 상호 인정이란 말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지만 밑에 또 나온다 그랬죠. 저는 여기다 줄을 쳤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여기다 줄을 쳐왔든 여기다 줄을 쳐도 관계없어.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결국 상호 인정하자. 상호 인정하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회적 틀을 넘어 단계적으로 반복하면 상호 인정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이 뭐라고요? 상호 인정. 상호 인정. 이렇게 읽어오셨냐고요, 제 말은.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렇다면 두 번째 문단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 뭐가 되는 겁니까? 자기의식적 존재로서의 인간과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인정투쟁에 관련된 거죠. 인정투쟁. 자, 인정투쟁. 자, 그럼 결국은 우리가 첫째 문단, 둘째 문단은요, 인간은요, 자유로운 존재,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타인과 어쩔 수 없이 뭡니까?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갈등이 서로 반복되고 어쩔 수 없이 타인에 대한 부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부정하다가 서로 반복되고 일어나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게 되면 서로 뭐가 되는 거야? 서로 상호 인정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인정. 그래, 너 인정해줄게. 역시 너도 자유를 가져. 그럼 나중에 이제 둘 다 해피해진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죠. 그래서 이런 근거가 이제 해겔의 변증법이라는 너무나 유명한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볼게요. 해겔의 변증법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이 지문을 공부하기 전에 변증법은 한번 볼까요? 오늘 변증법 처음 듣나요? 처음 듣나요? 아니요. 우리 배웠습니다. 제가 철학 입문 시간에 추론 과정에서 연역 추리, 귀납 추리, 그리고 변증법, 유비 추리까지 다 설명했어요. 다 했는데 또 까먹었을까 봐 다시 짧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변증법은 먼저 정, 자, 정, 반, 합, 합인데, 자, 쉽게 말하면 정이 뭐죠? 뭔가 누군가가 어떤 거에 주장을 했어. 반이 뭐죠? 자, 반론을 제기합니다. 반론. 됐죠? 합은 뭐죠? 바로 합의, 도출. 합의입니다. 합의 또는 절충. 이게 정반합의 구조가 돼요. 매우 이런 간단한 것 같죠?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글을 쓰실 때 정반합의 논리로 글을 쓰신다면 글은 되게 고급스러운 글이 되는 겁니다. 정반합은요, 예를 들면, 자, 간단한 예를 들어보죠. 사형제도는 필요합니다라고 막 어떤 사람이 막 주장했어요. 물론 자기가 했던 말인데 사형제도는 꼭 필요합니다 이랬다고 쳐봅시다. 그러고 나서 바로 주장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반대 의견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형제도에 대한 장점을 설명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자, 한편으론 사형제도에 대한 부정적 면도 만만치 않다라고 같이 설명하는 겁니다. 한 글에. 그런 다음에 이 부정적 면을 통해서 자, 이 부분을 고쳐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안건을 도출하거나 또는 이걸 절충하거나 또는 제3의 안. 그래서 합의, 절충 또는 제3의 안을 도출한다면 완전히 반대편 의견까지 모두 수용한 말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그 글은 아주 훌륭한 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논술을 글을 쓸 때 논술을 그래서 가장 최고봉의 글은 바로 변증법적 글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게 변증법이 되는데 그러면 노예의 주인 변증법이 뭘까요? 우리가 미리 얘기했었죠. 자, 보세요. 자, 우리 미리 결론 한번 지어봅시다. 주인, 노예, 변증법이 되는데 자, 주인은 노예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노예는 또 주인에게 자유를 얻고 싶어요.
자, 갈등, 투쟁이 하겠죠. 우리 자, 여기서 뭐가 발생합니까? 갈등이 발생하겠죠. 그죠? 주장과 반론. 그러면 가장 제일 좋은 건 누가 하나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기면 안 돼. 예를 들면 주인이 이겨버리면 노예는 영원히 자유를 못 얻겠죠. 그러면 노예가 이겨버리면 주인도 뭐예요? 이 순간 주인이 이제 노예가 돼버리잖아요. 또는 죽임을 당하거나. 그러면 사회적 갈등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상호 인정입니다. 바로 이게 상호 인정하자. 서로 인정하자. 인정하자. 즉 바로 타인에게 인정받는 겁니다. 타인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에게 인정받는다가 제일 첫 번째 문단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죠? 바로 이게 주인 노예 변증법이죠.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헤겔은 타인에게 자율성을 지닌 인간으로 인정받으려는 투쟁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실천적, 정치적으로 관철하는 사회 내적 동력이 된다고 보았다. 즉, 인정투쟁은 자, 그럼 인정이 뭐라 그랬죠? 남에게 인정받는 것,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 그래서 인정투쟁이라고 그랬죠. 자, 인정투쟁은 지배와 종속의 불평등한 기존 사회에서 사회적 인정관계의 장애나 손상 때문에 일어난다고 해석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인정투쟁은요 어떤 지배나 종속 이런 불평등한 기존 사회에서 인정관계의 손상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쉽게 이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 서로 둘이 관계가 손상됐어. 손상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구나 투쟁이